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RM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RM은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모든 팹리스에 자신의 반도체 IP를 로열티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라면 다 ARM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ARM은 각종 인베디드 컨트롤러, 사물 인터넷, 모바일 기기에 탑재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까지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저전력에 특화된 칩이라는 기존 특성에서 더 나가서 성능까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모바일 AP뿐만 아니라 이제는 애플 퀄컴 등도 ARM 기반 CPU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노트북 PC 시장을 보면 스마트폰과 같은 노트북 PC 시대란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AP 성능이 이전보다 몰라보게 올라오면서 이제 노트북 PC에서도 배터리 수명 경쟁이 빚어지면서 ARM이 더 각광받는 모양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바일화 되다 보니 지난 수십 년간 CPU의 대명사가 되어온 인텔이 퇴조하고 ARM 기반의 CPU가 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접속이 잘 되고 더 오래가고 가볍고 열이 안 나는 마치 스마트폰과 같은 노트북 컴퓨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칩 세계에서도 저전력과 전력 효율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만큼 ARM 기반 칩에 대한 선호도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이미 ARM 기반 칩은 인텔 X86 아키텍처 기반 칩, 그리고 핵심 소프트웨어인 EDA 업체 미국의 시놉시스가 만든 ARC 프로세서 IP 등을 압도해서 가장 많이 출시되는 칩입니다. 물론 출시되는 칩의 개수만으로 칩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반도체 세계에서 ARM의 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ARM이 다음 달인 9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삼성을 비롯해서 아마존, 애플, 인텔, 엔비디아가 ARM 지분 투자를 위해 줄 서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ARM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ARM의 지분 75%는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전 세계 기술 회사에 투자하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자신의 25% ARM 지분 가운데 최대 한 15% 정도를 매각할 계획인데요. 이 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애플, 삼성, 인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거대 칩 회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광 장비 시장을 독점한 ASML, 이 반도체 IP 시장을 호령하는 ARM 같은 기업들은 칩 메이커들에게는 어느 특정 업체에 내줄 수 없는 곳들입니다. ASML, ARM은 굳이 표현하면 만인의 연인 같은 기업들인데요. 그래서 이들 기업을 소유하는 방법이란 기업끼리 서로 지분을 나눠 먹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다 먹으려고 했다가 결국 기업들의 반발에 좌절해서 결국 포기했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지분 구조, 지분을 일부 획득하는 지분의 일부 투자하는 구조로밖에는 이들 기업을 소유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ARM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은 ARM이 로열티 수입 산정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ARM은 그간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반도체 칩 가격의 1에서 2% 정도의 로열티를 책정해서 받아왔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ARM이 이런 로열티 상정 방식을 앞으로는 칩이 들어간 모바일 기기 기준 평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로열티를 받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팹리스에 통보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스마트폰의 두뇌라는 모바일 AP의 개당 가격은 퀄컴 같은 경우에 한 $40, 미디어텍은 $17 수준입니다. 현재 ARM은 이 가격의 1, 2% 정도 되는 로열티를 퀄컴이나 미디어텍으로부터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판매 가격을 베이스로 반도체 IP를 사용한 로열티를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은 $335였는데요. 1, 2%가 아니라 0.01%만 받아도 기존 수입보다 많은 돈을 ARM이 챙길 수 있습니다. ARM 입장에서는 기존 팹리스들이 ARM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챙길 것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봅니다. ARM이 계획대로 반도체 단가가 아닌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책정하게 된다면 기술 사용료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고사양 스마트폰의 대부분 퀄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ARM에 지불하는 퀄컴의 IP 사용료가 높아진다면 이는 자연히 갤럭시 스마트폰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 퀄컴이 ARM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큼 이를 삼성에 판매하는 칩 가격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판매 가격 인상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ARM에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애플은 퀄컴 삼성처럼 CPU 설계를 라이선스하지 않고 명령어 세트만 빌려서 직접 CPU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애플 AP는 몬순과 미스트랄 코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RM이 이 IP 사용료를 올려도 자신의 IP 사용료를 올려도 타격이 크지 않다고 봐야 하겠죠. 물론 ARM과 퀄컴 등 고객사 간 협상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런 정책이 지금 알려진 대로 집행될지는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ARM이 자신의 커지는 영향을 낮추려는 팹리스에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텔, 삼성, 애플 등이 모두 ARM 지분 투자에 나섰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들은 ARM을 견제하기 위해서 리스크5 등에 투자하고 있기도 합니다. CPU 시장 구도를 보면 그래도 X86 천하인데요. 여기에 ARM이 급격히 세를 불리면서 X86이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스크5도 존재감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텔이 리스크5 기반 대표 팹리스인 사이5 인수에 나섰던 데서 보듯 리스크5도 잠재력이 그만큼 대단하죠. 인텔은 이 사이5가 자신의 미세 공정을 통해서 프로세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이미 사이5 IP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텔, 삼성 등이 나중에 자신과 경쟁사가 될 수 있는 사이5를 키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ARM 지분 투자에 너도나도 나서는 시장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